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금세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데요.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움직이기도 싫고 몸과 마음이 다 처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름은 작은 몸의 통증도 힘들고 괴로운 계절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고 있지만 작업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계속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몸을 더 힘들게 하는 통증.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이게 힘줄이 이렇게 찢기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양쪽 어깨가 콕콕콕콕콕 쑤시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목 위에 뭔가 얹어져 있는 기분이고 살짝만 뒤로 젖혀도 되게 아팠어요. 같은 자세로 오래 일을 하다 보면 신체를 지지하는 골격이나 근육에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직업성 질환으로 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했을 때 허리, 목, 어깨, 팔과 다리 등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은 근육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익숙한 통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다 악화하면 더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을 위협하는 통증, 근막통증 증후군의 모든 것을 권원준, 장황성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이란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인 근막의 통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컫습니다. 흔히 초기에는 담이 결렸다, 근육이 뭉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게는 쌀알 크기에서 크게는 철사 띠 모양의 경결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이러한 통증 유발점 때문에 한 개의 근육 또는 다양한 근육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쁜 자세나 어떤 지속적인 동작으로 인해서 근육에 손상이 왔을 때 잘 발생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을 오래 해서도 근막통증 증후군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나 비만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나 체형의 변화에 의해서도 근막통증 증후군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두통에서부터 목, 어깨, 허리, 골반, 발의 통증 뿐만 아니라 통증으로 인한 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그리고 시리다, 저리다 또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신경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의 치료법은 우선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저희는 크게 한약, 추나요법, 약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잘 알려진 처방으로 쌍화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이 처방은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 유발점을 해소시켜서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수기치료로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틀어진 척추나 골반을 찾아내어 추나 테이블과 같은 도구 등을 이용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근막통증 증후군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활성화된 통증 유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한 가지 부위의 통증 유발점을 없애주면 또 다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에 있던 통증 유발점 때문에 가려져 있던 기존에 숨어있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겨져 있던 통증 유발점을 약침으로 다 해소를 시켜줘야 완치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열심히 일한 후의 식사 시간인데요.
김유영 씨의 점심시간은 무척 분주합니다.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그녀의 손이 더 바빠졌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다고 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 탓인지 걸을 때마다 허리, 무릎, 발바닥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유영 씨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허리가 별로 안 아팠는데요. 이번 1월부터 이 가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아파졌어요. 허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정신없이 바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여유롭게 외출을 준비 중인 유영 씨. 또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한의원을 다니면서 너무 몸이 좋아졌으니까 지금 치료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굽히지 못했던 허리를 이렇게 좀 펼 수 있고요. 움직임에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서 좀 깨끗한 기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러 갑니다. 유영님 오늘은 허리 좀 어떠신가요?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더니 네. 좀 뻐근함이 조금 있어요. 아, 허리 쪽에 통증이 심해지셨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약간. 약간. 아, 좋아요. 원래 이제 여기 허리 쪽 여기가 제일 많이 불편하셨고, 네. 그다음에 종아리하고 이제 허벅지 따라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리 쪽의 통증은 좀 덜 하셨네요. 많이 나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인사하듯이 허리 한번 앞으로 숙여 보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오늘 숙일 때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아프신가요? 조금? 조금? 자, 그러면 뒤로 한번 젖혀 볼게요. 허리를 뒤로 쭉 숙여 볼게요. 젖혀 볼게요. 이것도 괜찮으시고, 네, 조금 뻐근함. 조금 뻐근하다. 네. 김영님은 내원전 일을 많이 하고 오래 서 있으면서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유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진찰을 해보니 양 다리 길이에 다리 길이 차이가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골반 틀어짐이 있으신 상태였으며, 무리하게 일을 하여 허리와 골반, 다리 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증상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치료는 우선 허리 엑스레이 사진을 참고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찾아내었습니다. 좁아진 척추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척추 굴곡신형 기법과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기 위한 골반 교정 기법을 사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유영님 같은 경우는 발바닥 사진을 촬영하여 문제가 되는 발바닥의 모습을 보완해주기 위하여 교정용 깔창을 같이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을 조금 분산시키기 위해서 발바닥에 무너지는 아치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런 아치를 들어 올려주는 그런 교정용 깔창과 더불어 발바닥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교정용 패드를 부착해줘서 신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편하게 신고 다니는 신발 속에다가 깔창을 깔고 신고 다니도록 하여서 척추의 틀어짐이나 골반의 틀어짐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오래 서 있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쌓이게 만들어요. 제가 서 있는데도 좀 피로가 덜하도록 교정용 깔창 처방해 드렸는데 그거 많이 비었는데. 잘 신고 있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다리 길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다리 길이도 많이 맞춰졌어요. 네. 이쪽이 아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계속 좀 잡아 보겠습니다. 덜컹합니다. 자, 숨을 후 내쉬겠습니다. 후. 네. 다시 한 번 더. 후. 자, 이제 추나 끝난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숙여 보겠습니다. 느낌은 어떠세요? 부드러우세요. 이렇게 뒤로 마지막으로 한번 젖혀 보겠습니다. 또 괜찮으시죠? 네. 아, 좋습니다. 여기도 동글동글한 거 하나 더 풀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거든요. 네, 아파요. 자, 들어갑니다. 허리와 다리 쪽 통증 유발점에 한약을 주입해서 근막 통증을 없애주는 약침 치료가 한창입니다. 침을 맞을 때는 조금 아프기도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 통증이 훨씬 줄어들어 움직이기가 수월하다고 하네요. 네, 약침이란 순수 한약재 속에서 추출하여 희석하고 정제한 약액을 침을 놓는 자리에 주입하는 치료법인데요. 이는 이제 한방 의료 행위로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료법입니다. 통증 유발점에 약액을 직접 주입해서 통증 유발점에 활성화되어 있는 섬유화를 끊어주게 되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통증 유발 물질을 제거해서 흥분된 신경을 깔아앉혀 회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몸에 안 익숙해져서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선생님의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에 좀 편하고 안 아프게 이 사업에 번창이 같이 함께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여동순 씨는 몇 해 전 허리 협착증 수술과 오십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팔이 올라가지도 않고 목과 팔꿈치까지 퍼지는 통증으로 밤에는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양쪽 어깨가 콕콕콕콕콕 쑤시면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자다 깨고 그래 하다가 이제 인터넷을 뒤지겨가지고 그래 요 한의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치료받고 나서 이 밤에 이제 콕콕콕콕 쑤시는 정체도 없고 지금은 진짜로 한 100%에서 한 75%, 80% 나섰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동수님. 예. 오늘은 좀 어떠신가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약간 근육통 같은 통증만 있을 뿐이지 네. 밤에 잠도 잘 아, 자고 네. 아픈 건 있었지만 욱신 이런 근육통 같은 증세. 근육통 있었고 저린 느낌은 없었고 예. 밤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아, 좋아요. 동수님은 예전에 허리에 협착증 수술을 했기 때문에 허리를 못 움직이셔서 대신에 이제 목이랑 등이 많이 움직이면서 목 등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깨까지 통증이 퍼지면서 지금 약간 이제 오십견처럼 팔도 안 움직이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등 쪽을 조금 풀어주는 치료랑 어깨 관절 회복시키는 추나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동수님은 과거에 허리 척추 협착증 수술을 하셔가지고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증상을 관찰해 보니 어깨 움직임이 완전치 않아 흔히 오십견으로 알려진 어깨의 관절 운동 범위 감소가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고 그 어깨 통증이 팔까지 내려가며 밤에 잠을 잘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여동수님은 체형적으로 등이 많이 굽어 있으시고 목이 어깨선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거북목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이런 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으면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추나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등, 가슴 쪽에 있는 근육의 통증 유발점 해소를 위해서는 약침요법을 같이 시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 푸는 추나 먼저 좀 할게요. 자. 되게 아픈 부위가 유독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위의 통증 유발점들 때문에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에 굳어 있는 근육들에 자극을 줘서 이제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네, 환자분은 실제 어깨가 아파서 내원하시지만 어깨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등과 목 그리고 가슴 앞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과 등에 있는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서 가슴 앞쪽에 있는 흉근, 목에서 갈비뼈까지 이어지는 목의 근육, 그리고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지는 팔의 근육들의 통증 유발점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저린 느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수님 이제 집에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스트레칭 하셔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문틀에다 대고 이렇게 살짝 몸을 이렇게 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슴 앞쪽, 어깨 쪽에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팔을 얼마나 올리느냐, 자극받는 근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골고루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인도어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서 가슴, 팔로 이어지는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하여 어깨 쪽의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이때 참고하실 점은 팔을 얼마나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가슴 쪽 또는 등 쪽의 근육이 자극받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깨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본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수님 어깨 쪽에 있는 통증 유발점 없애는 약침을 놓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따끔할 수 있습니다. 예. 따끔. 반대쪽에 하나 더 놓겠습니다. 따끔합니다. 바람은 안 아프고 사는 게 제일 좋죠. 막 밤에 잠 좀 이렇게 안 아프고 요즘은 푹 자니까 그나마 좋아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괴롭더라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박재민 씨. 10년 전부터 알아온 두통으로 항상 표정이 밝지 않았는데요. 상담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편두통 좀 많이 앓았었는데 진통제를 그냥 병원에 일반 병원 가니까 많이 처방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먹고 주사 맞고 또 안 낫더라고요. 제가 업무 특성상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모니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고 또 강의하다 보니까 힐도 신어야 되고 해서 아마 자세가 조금 바르지 못해서 두통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셔서 원장님 말 믿고 그때부터 목 치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치료받고 나서 많이 지금 개선도 됐고 자세도 좋아졌고 잠도 잘 자는 편이고요. 네. 일주일 동안 좀 어떠셨어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잘 편안- 지냈습니다. 두통이나 이런 증상은? 많이 개선됐고요. 네. 지금 그냥 일반 생활하는 거는 많이 편해졌어요. 근데 지금 음. 치료 받는 거, 주사 맞는 거 때문에 한 번 더 내원했어요. 뭐 근육 얼마나 풀어졌는지 아니면 굳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앉으셔가지고 고개 한번 숙여보도록 할까요? 지금 눌렀을 때 어때요? 지금은 좀 편하고. 지금 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만졌을 때도 그때 긴장돼 있던 근육들이 많이 이완돼 있어서 지금 이제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박재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원인모를 두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통의 양상은 돌발적인 편두통이었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증상과 함께 심할 경우 구토도 동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 때 두통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근육인 판상근이나 방긋근 같은 겨양부 근육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진단상 침어맥이 잡히는 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근육 이완을 도와주는 한약과 순환요법 그리고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한 약침 치료를 하였고요. 현재는 재발하지 않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진단 약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회복 한약과 온열돔요법을 병행하여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을 끌어올려 피로물질을 제거하고 쌓이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을 없애기 위한 약침 치료 후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채민 씨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진단 약침 치료만 받습니다. 그만큼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결과겠죠. 피로회복 한약과 함께 그녀가 받고 있는 치료는 바로 온열돔요법인데요. 몸의 내부 체온을 끌어올려 피로 물질이 쉽게 배출되고 쌓이지 않도록 하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피로가 쌓이게 되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게 되는데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공진단 성분이 든 약침이나 온열뜸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진단은 대표적인 피로 회복 한약이고요. 온열뜸요법을 통해 체내 신부온도를 올려 체내 독소 배출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어서
피로 회복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인상 자체가 좀 많이 굳어 있거나 말수도 많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져 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웃고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활기차게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기차게 살고 싶습니다. 앳된 모습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천희경 씨.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희경 씨는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병원을 찾습니다. 고개를 숙여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탓인지 목 통증이 너무나 심해 병원을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나 좋아져 조금만 시간이 나도 이렇게 병원을 오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도 자세가 엄청 구부정한데 일할 때도 계속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서도 너무 안 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목이 아파서 목이 못 돌릴 정도로 아팠는데 나중에는 허리부터 또 아프더니 이제 목 통증이 심해지면서 두통도 같이 오더라고요. 제일 바뀐 거는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안 아픈 거. 그리고 일할 때도 목을 계속 굽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피려고 계속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자세를 유지하려고. 고개를 한번 최대한 젖혀볼까요? 네, 좋습니다. 젖히고 제가 돌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는 결리세요? 아니면 저리거나? 괜찮아요. 좋습니다. 다시 반대로.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요? 조금 걸려. 어디가 걸려요? 이쪽 목 뒤쪽에 걸려요. 알겠습니다. 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인사하듯이 앞으로 고개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올라오시고요. 네, 한 번 더 숙여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올라오시고. 숙이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은 없으셨나요? 네,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검사해봤는데 골반이랑 허리가 약간 좀 틀어져 있고 목뼈도 조금 틀어져 있는 게 남아 있어서 오늘 그 남아 있는 거마저 추나 치료로 좀 더 교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천희경 환자분은 수개월 전부터 지속된 목, 어깨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흔히 의자병, 일자목이라고 하며 업무상 머리를 숙이고 있는 일이 많으셔서 목, 어깨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활성화되어 근막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구분 등과 함께 허리에 뻐근한 증상도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은 나이에 관계없이 잘못된 자세로 오래 일을 하거나 디스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나 팔에 있는 근육이 긴장을 하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생겨나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천희경님 같은 경우에도 젊은 나이시지만 직업 특성상 좋지 않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셔서 목, 어깨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통증 유발점을 제거하기 위해 약침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추나 치료를 진행하여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고 자세를 교정해서 근육 긴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침과 약침 그리고 추나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로 통증이 개선되고 나면은 악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체형 교정을 실시합니다. 체형 교정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의 치료가 권장되며 바빠서 내원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과도한 근육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또 손상받은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역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좀 어떠세요? 조금 아파요. 여기는요? 여기 좀 괜찮고. 네, 천장 한번 닫아보실게요. 좀 더. 좋습니다. 오늘 희경 씨는 스파인 밸런스라는 특수 도구를 이용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척추를 곧게 펴주기 위한 치료인데요. 희경 씨처럼 일자목인 환자들은 목과 허리를 같이 치료해야 그 결과가 더 좋다고 하니 그녀에게는 안성맞춤인 것 같네요. 네, 이 스파인 밸런스라는 특수 도구 위에 누우면은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고 척추가 바로 펴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거북목이나 구분 등 아니면 일자 허리 같은 곳에 두루두루 적용이 가능하고 중력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환자들 개개인 특성에 맞춰서 이런 맞춤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형 교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목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되게 힘들고 일할 때도 맨날 이제 되게 뻐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좀 치료하고 나와서는 그냥 조금 편하게 일하고 열심히 더 전보다 목 신경 안 쓰고 일하고 싶어요. 많은 현대인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자세로 불편함을 느끼시지만 그것이 병인지 모르고 참으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차후에 더 아파지거나 치료하기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지 말고 한의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근육 통증을 느꼈을 때 단순히 근육통으로 생각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나아졌다가도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근막통증 증후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루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빠른 진단을 받아보는 것,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름길이지 않을까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아의 수명도 함께 늘어나고 이와 함께 상실된 치아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가 대부분이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치아를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아나 청소년층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20에서 30대, 젊은 층은 물론 중장년층에서도 흐트러진 치아를 바로잡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정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십니까? 발음이 자꾸 혀에 걸리는 게 제일 불편했고 음식물이 잘 끼어서 조금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앞니가 너무 많이 물려서 불편하고 좀 울퉁불퉁하게 자란 치아는 자연스럽지 못한 인상을 주게 돼 많은 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아 교정은 구강 내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지만 얼굴이 한결 더 아름다워져 많은 사람이 치료를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정 치료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미관상 좋지 않은 브라켓 장치와 그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발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정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없앨 수 있는 비발치 투명 교정의 모든 것을 정순필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 치료를 원하시는 가장 많은 이유는 치아가 삐뚤하거나 입술이 돌출된 경우입니다. 치아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거나 반대로 윗니와 아랫니가 과도하게 깊게 물리는 경우에도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랫니가 앞으로 나와서 거꾸로 물리는 경우나 반대로 윗니가 과도하게 앞으로 나와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과도하게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경우에는 이가 제때 나지 않거나 이가 날 공간이 없거나 손가락 빨기 등과 같이 치아와 주변 턱뼈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교정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교정 치료 후 치아의 물림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씹는 기능이 향상되고 발음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되면 칫솔질 하기가 용이해져서 치아와 잇몸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는 크게 치아에 직접 부착하는 고정식 교정 장치와 환자분이 직접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식 교정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식 교정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켓 장치입니다. 브라켓은 치아의 앞쪽에 붙일 수도 있고 치아의 뒤쪽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철식 교정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투명 교정 장치입니다. 비발치 투명 교정 치료는
이를 뽑지 않고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교정 치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교정용 틀을 마우스피스처럼 착용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미적인 장치입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장치를 제거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장치에 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칫솔질 전에 교정 장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가 개발되어서 예측성이 높고 매우 정밀한 치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는 비발치 교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정 장치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일상을 촬영하는 길이은 씨. 이은 씨는 회사에 다니며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녀가 가는 곳은 어디든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먹음직스러운 마카롱을 이리저리 촬영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모습은 잘 찍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힘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뒤에 이빨이 이렇게 밀리는 것 같이 배열이 고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린 이런 거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블로그 하면서 제품 같은 거를 보통 많이 찍었었는데 이제 뭐 뷰티 제품 같은 거 할 때 제 사진도 좀 많이 잘 찍고 싶어서 이제 동영상 같은 거 할 때 그 좀 도움 받고 싶어서 하게 됐어요. 무더운 날씨의 연속이지만 기분 좋은 주말 오후. 직장을 끝내고 병원을 찾은 이은 씨는 앞니의 올바른 대여를 위해 교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담 후 첫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날이라고 합니다. 치생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교정을 한다고 이렇게 많이 조언을 구했는데 조금 안 아프게 하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조금 덜한데 웃거나 할 때 이렇게 장치가 보이면은 조금 그래서 안 보이는 걸로 찾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어요. 진료를 받기 전 이은 씨가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치료 계획을 환자의 웃는 얼굴에 대입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와이드 스마일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교정 치료를 통해 더 밝아진 미소 기대해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자, 요걸 보시면 9개월간의 치료를 거치면 요런 상태로 도달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모습이시고 치료가 완료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걱정했던 이제 잇몸이 내려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니가 최대한 앞쪽으로 뻗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간삭제라는 술식을 이용해서 삐뚤한 부분을 개선하게 되실 겁니다. 검은색이 지금 모습이시고 점점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배열을 나타나게 되는데, 치료가 끝났을 때에도 가전이 펴고 나서도 앞니가 전혀 뻗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실 거는 빨간색 모양의 어태치먼트를 부착하고 첫 번째 장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언님께서는 외모를 봤을 때는 크게 돌출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화로운 얼굴이었고, 다만 치아가 삐뚤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을 다 채우지 못하는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검은색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발치 투명 교정을 이용하기로 하였고, 비발치 방법 중 치간 삭제를 이용하여 블랙 트라이앵글도 같이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교정 치료가 진행될수록 치아는 점점 가지런해지고 가운데선이 맞아질 뿐만 아니라 치아 물림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리언님은 윗니를 치료하는데 총 28개의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래쪽 치아는 약 37개의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교정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정 치료가 진행될수록 아랫니는 점점 가지런해지고 물림도 좋아질 것입니다. 교정 치료 후에는 지금보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까만색 틈, 즉 블랙 트라이앵글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넣으실 때는 앞쪽부터 넣으시고 자, 차례대로 이렇게 꼭꼭꼭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치를 제거하겠습니다. 처음 장치를 끼워보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는 모습인데요. 방법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 삐뚤한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입이 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뽑지 않고도 충분히 교정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어금니를 뺨 쪽으로 이동시켜서 교정치료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확장 배열이 있고, 이들을 뒤쪽으로 당겨서 교정치료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후방 이동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치아 자체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공간을 만드는 치간 삭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신다면 이를 뽑지 않고도 보다 많은 분들이 교정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왜 제품 같은 거 위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예뻐지면은 이제 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좀 찍고 싶어요. 일찍 병원을 찾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민우 씨는 턱관절과 치아 모양으로 인한 비대칭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을 찾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제가 그 과계교합인데요. 앞니가 너무 많이 물려서 좀 턱 쪽이랑 불편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치아를 물면은 불편하고 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제일 불편했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 과계교합 케이스 자체가 투명 교정 장치가 더 치료도 잘 되고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민우 씨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민우 씨의 치아와 잇몸 등의 구강 데이터를 파악해 바로 컴퓨터로 전송하는 3D 구강 스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치아를 촬영하고 있네요. 이 작업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환자의 구강 상태를 알 수 있고 편안하고 빠르게 구강을 스캔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부분은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임상검사, 방사선 사진 검사, 3D 얼굴 스캔, 그리고 3D 구강내 스캔을 통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입술의 돌출 정도, 치아가 삐뚤한 정도, 치아의 물림의 정도,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치아를 뽑는 발치 교정을 하실지, 치아를 뽑지 않고 비발치 교정을 하실지를 결정하고 그 후에 각각의 치아가 어느 위치에 위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정치료 후 예상되는 얼굴의 모습과 교정치료 중 그리고 교정치료 후에 최종적인 치아 위치를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교정치료 후에 예상되는 모습과 치아 배열을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치아 위치와 치아 이동 방향이 결정되면 시뮬레이션한 것과 동일하게 치아 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정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보통 디지털 교정 장치는 한 번에 7개에서 수십 개의 장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오늘은 치아가 움직이는 거 시뮬레이션 같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마음에 드시면 이대로 치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뒤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리고 이 앞니를 위쪽으로 올리고 아랫니를 아래쪽으로 내릴 겁니다. 보시면 어금니부터 차례로 뒤로 갑니다. 뒤로 가고 뒤로 가고 뒤로 가고. 자, 어금니가 되는 동안에 앞니도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보시면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민우님은 앞니가 깊게 물리고 삐뚤한 것을 개선하고자 교정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랫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게 물리는 상태입니다. 얼굴 모습은
돌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우님은 앞니가 깊게 물리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교정용 브라켓이라 불리는 장치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에 어금니는 뒤쪽으로 이동하고 위에 앞니는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아래 앞니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3차원적으로 교정 치료가 종료되었을 때 양호한 물림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오늘 민우 씨는 첫 번째 장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스케일링을 하고 장치가 치아에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하는 어태치먼트를 부착하는 작업을 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장치를 끼우는 민우 씨. 불편함 없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제일 처음으로는요, 자연스럽게 있을 때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제가 웃을 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웃는 게 좀 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많이 예뻐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이랑 만날 때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얌전히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현승이는 앞니가 벌어져 교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거울을 보면서도 이상함을 잘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춘기가 오면서 외모에 부쩍 관심이 커지다 보니 벌어진 치아가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어릴 때 이제 자전거 사고로 넘어지면서 이빨이 생니가 빠지면서 되게 치아가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또 송곳니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 나지도 못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교정을 하면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바로 내려올 수 있다 해서 네네. 옛날에는 뭔가 이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웃지도 않고 뭔가 그랬는데 교정하고 나니까 뭔가 이빨이 예뻐진 것 같아가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늘 현승이 치료를 받는데 아주 좋네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어금니가 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을 하셨는데 보시면 여기 없던 공간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가 안 났던 이가 벌써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미 다 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치료가 잘 되었고. 너무 신기해요 지금. 예. 네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3개월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현승군이 처음 내원했을 때 앞니에 틈이 있고 연구치 3개가 날 공간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전니가 빨리 빠지면서 옆에 이가 쓰러지고 그래서 그 연구치가 못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치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교합이 더 심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연구치가 옆에 있는 치아의 뿌리를 녹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정 치료 시작 전에 치아들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치료 계획에 따라서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했습니다. 약 34개의 장치를 사용했고 약 1년 정도 치료하였습니다. 삐뚤어던 앞니가 잘 모아져 있고 송곳니가 날 공간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현승군의 교정 치료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송곳니 주변의 치아들이 이동하면서 송곳니 머리 부분과 옆에 치아의 뿌리 부분이가 닿아서 발생하는 치근흡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로 치아 이동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절했습니다. 그 치료 결과를 보시면 송곳니와 옆에 있는 치아의 뿌리가 닿지 않고 잘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은 잘 형성되었고 치아와 치아가 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치근흡수의 부작용 없이 교정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1차 치료가 종료되었고 이 송곳니 2개가 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정 다 끝나고 막 친구들과 놀면 예전과는 다르게 친구들과 놀 때 잘 웃을 것 같아요. 웃는 눈매가 너무나 예쁜 안영현 씨는 밀양에서 일을 끝내고 바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의 연기를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자 연극 배우인데요. 그러다 보니 돌출돼 있는 앞니가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지인들이 여기서 많이 진료를 받아서 교정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와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제 다른 받아본 치과들 중에서 여기가 제일 가격이 합리적이기도 했고
교정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하게 된 이유는 1순위는 일단은 뭐 좀 미용적인 이유가 가장 크기도 한데 일단 2순위로 제가 아랫니 치아를 되게 불규칙하던 편이니까 이 사이사이에 뭔가 치석 같은 것도 많이 끼어서 건강상의 문제도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교정을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교정 장치에 비해서 가격이 더 많이 드는 편도 아닌데 훨씬 편리하고 통증이 심한 편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교정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면 모를 만큼 티가 정말 안 나는 편이기도 하고 다른 교정 장치는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는데 여기는 2달에 한 번 정도만 와도 되니까 그게 굉장히 편리해서 네, 이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확실히 진짜 많이 펴졌어요. 별로 이렇게 큰 통증 없이 이렇게 잘 펴진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펴지니까 확실히 음식물이 훨씬 덜 끼어서 양치를 이제 하면은 금방 이렇게 끼는 것도 없이 치석도 잘 안 남고 깨끗하게 양치가 잘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1차 치료를 마치고 오늘 또 상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되었거든요. 자, 보시면 이게 약 1년 반 전에 교정 치료를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약간 삐뚤하고 여기도 조금 삐뚤했어요. 근데 1차 치료를 마치고 나니 가지런해졌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촬영한 얼굴 모습이거든요. 네, 입술 돌출도 매우 좋고 괜찮으시거든요. 그리고 웃으실 때도 가운데선도 잘 맞고 매우 고릅니다. 치아를 보셔도 위아래에 가운데선이 잘 맞고 배열도 매우 좋습니다만 여기가 약간 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지털 투명 장치를 만들어서 여기를 더 긴밀하게 물리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뒤면 이제 모든 교정 치료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기 괜찮으신가요? 다음번까지는 지금 쓰고 계신 유지장치 잘 쓰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영희님의 경우에는 앞니가 삐뚤해서 교정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상의한 결과 얼굴 모습은 현재 매우 만족하시고 이 모습을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삐뚤한 니를 펴게 되면 보통 앞니가 앞쪽으로 뻗어지면서 입이 더 나오게 됩니다. 가지런히 펴면서 이 사랑니를 뽑고 사랑니 공간으로 이를 조금씩 뒤로 밀어주는 교정치료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장치를 제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치아를 배열하면서 전체 치아를 뒤로 당겨준 결과 가지런히 펴지면서도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후의 얼굴 모습을 보시면 처음과 같이 조화로운 얼굴 모습인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현님은 마무리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면 모든 교정 치료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그녀가 찾은 곳은 주말마다 오게 되는 연극 연습실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대사를 연습하다 보면 힘이 들긴 하지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은 희열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교정이 끝나고 나면 더 자신감 있는 모습에 멋진 배우 안영현 씨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치열도 많이 골라졌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그 전보다 더 여러분들께 비춰지는 모습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극 무대에서도 여러분들을 이쁜 미소와 함께 많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준혁이는 교정 치료가 모두 끝나고 오늘 점검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아랫니와 앞니의 올바른 대여를 위해 교정을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 치아가 치열이 바르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한번 하자고 하셨고 일반 철신 그거 하는 거는 보기가 비주얼적으로 별로 좀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친구가 이거 투명 교정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하자고 부모님한테 하게 됐어요. 가장 좋은 건 발음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열이 안 좋으니까 이 혀가 벌리는 발음이 확실히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없어요. 그런 혀에 걸리는 게 전혀 없고 그래서 발음도 되게 편해졌어요. 다들 되게 이뻐졌다, 치열이 되게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발음도 괜찮아졌다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딱딱딱딱 쉬어오실까요? 괜찮으시지요? 네,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장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장치 쓰기는 괜찮으세요? 네, 잘 맞거든요. 이렇게 좀 잘 착용해 주시면 잘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치 세척 좀 하고 스킬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준혁군이 교정치료를 통해서 가장 개선을 원하는 부분은 앞니가 삐뚤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로 윗니와 아래 앞니가 삐뚤한 상태입니다. 삐뚤한 치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치아를 넓게 펴는 확장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이의 모양이 더 넓은 원을 그리면서 앞니가 삐뚤한 것이 가지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앞니가 잘 배열되었고 철사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고정성 유지 장치입니다. 이렇게 삐뚤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끝내고 나서 그대로 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고정식 유지 장치를 통해서 현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지런한 치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식 유지 장치를 부착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한 경우라서 점점 이게 치열이 밝아지는 거 보면 또 기분 되게 좋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 교정 치료로 치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발치 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발치로 진행한 경우에는 잇몸이 내려가고 입술이 돌출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교정치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발치 교정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치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지거나 입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비발치 투명 교정치료가 적합한지를 치과 교정과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교정치료 후에 예상되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결정하신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좋은 결과 있는 교정치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해 단순 교정 치료뿐만 아니라 심미적 기능을 위한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소통하는 시대. 이제는 환한 미소도 되찾고 여러분의 자신감까지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